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심의위원회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연준은 예상계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4.00%에서 4.25%로 조정했어요. 이는 2025년 첫 금리 인하로 고용시장 둔화 위험 증가를 이유로 들며 위험관리 차원의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점도표상으로는 연내 2회 이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었지만 파월 의장은 시장 기대와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데이터 의존적 접근을 재확인했죠. 미국 경제지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제의 견조함을 나타냈지만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낮춰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반대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8.5% 급감하며 주택 시장의 약세를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파월 의장은 4월 대비 물가 리스크는 감소했다고 언급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시장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역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 증시 소식은 반도체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 스티븐 밀란이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25bp 인하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연준 내부의 정책적 분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간만 미국 주식시장은 FOMC 결과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어요. 금리 인하에 민감한 러셀 2000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목할 섹터와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중국 규제 소식에 엔비디아가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AI 수요 폭발에 4분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AI 수혜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상승했고 메타는 인공지능 탑재 스마트 글래스 공개 예정 소식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항공 방산 섹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대감으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섹터는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도 부동산 섹터의 유망함을 주장했어요. 금융주 역시 금리 인하 수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FOMC 후 시장의 셀더 뉴스 현상과 이번 주 금요일 내 세만여의 날로 인한 대규모 옵션 만기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유동성은 개선되겠지만 과열된 시장에서의 종목 선별이 중요해요. 윤재성 CIO는 미국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볼까요? 국내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3,400포인트 근처에서 지지 및 반전 시도를 보였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하며 1000대 초반의 대기 매수세가 존재합니다.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3,30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통, 통신, IT 서비스를 매수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는 매도해요. 하지만 일부 소부장 반도체 종목들은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했네요.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8만 원 가격대는 과거 최고치 당시 가격대와 맞물려 투자자들에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왕이 외교부장 방한 예정 소식에 면세점, 카지노, 엔터 관련주 등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재부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소식은 국내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저항에 직면했고 SK하이닉스도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개별 종목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반도체 ETF를 통한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미군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FOMC 영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중국 관련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3,400포인트 근처와 코스닥 1000대 초반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시점이에요. 10월 어닝 시즌을 앞두고 3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FOMC 금리 인하 결정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6,800달러, 이더리움은 4,500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다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일부 알트코인들은 급등하는 묘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이라며 횡보장이 지속되지만 6개월 쉬다가 한 달 만에 급등하는 경향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주택 및 건설 관련 주식과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에 대한 조정을 통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AI 핵심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반면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들은 신중할 접견이 필요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 변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도체 ETF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IT 서비스, 유통, 통신 섹터도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왕이 외교부장 방한 기대감에 따른 K컬처, 중국 관련주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도 유효합니다. 반면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는 전기전자, 건설, 제약 섹터는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하는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AI가 작성한 것이라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